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해 공고할 방침입니다. 정치권도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1대 조기 대선은 장미 대선 6월 3일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이제 확정 절차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 같아요. 오늘로 치면 이제 D-57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상당히 이제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보니까 8개 주, 8주 후 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선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조기 대선 그 구도라든지 뭐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구도를 아무래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 신당이 차려진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양당 1대1 구도가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자면은 개헌 대 반개헌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어느 한쪽에 그렇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의석을 줬는데 민주당이 그 다수의 횡포를 부려서 사실 국정을 마비시키다 한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도한 입법권, 그리고 탄핵소추권, 그리고 예산 심사권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적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헌법재판소 지금 문영부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나가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몫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하게 되는데,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어느 한 사람에게 준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민주당 일방 독주 체제로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 있을 대선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구도라든지 시대 정신. 네.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의 정서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을 심판을 해서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고민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함께 갈 것이냐 라는 기준을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대선은 큰 이변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 또 국민의힘 누구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찬탄 또는 이제 반탄,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후보가 될 것인지 탄핵을 반대한 후보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탄핵을 찬성한 후보를 꼽는다면은 역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그런 이제 후보라면 이제 역시 이제 김문수,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다크호스로 중도 외연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꼽혔는데 최근에 명태균 리스크 네. 또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제와 네. 관련해서 실책하면서 좀 상당 부분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이제 누가 나와도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대적할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네. 제3 후보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말씀은 조금 이따 또 추가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제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네. 상당히 좀 불리한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내일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모레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 경선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세론 기류가 뚜렷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경선 무용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서. 대세론이 이미 상쇄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은 이재명 추대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두관 지사가 이제 출마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덜러리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대표 선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구색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 외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삼김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세를 어떻게 취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민주당은 이재명 1인 4당으로 이제 굳혀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게 1인 4당과 1인 체제의 거의 완성이 이게 독이 될지 덕이 될지 이것은 아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옳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본인의 사람들로 다 원대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동안 운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당이 이미 대선 캠프가 된 그런 상황인데 달리 여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단 조기 대선 국면에서 초기에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앞으로의 행보에서 좀 변수가 될 만한 거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선은 거의 변수가 없는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수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였는데 일단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이유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서 또 공직선거법 2심에서 또 무죄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직선거법 2심에서 단순히 무죄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 수사가 증거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정치적인 표적 수사, 또 표적 기소였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지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5대3의 기각 얘기까지도 돌고 그랬는데 8대0의 이제 전원일치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거는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그런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배출한 국민의힘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내란 정당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기 때문에 전혀 변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는 다만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흥행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결론은 뭐 사실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기 정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민생 경제 회복 문제라든지 또는 뭐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내놓는 경선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야권에서 특히 이제 범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전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하는 부류는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비명계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가 있는데, 일단 비명계는 민주당 경선을 얘기를 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야권 대통합 완전 국민 경선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미국식의. 그런데 뭐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재명 대표의 결론은 뭐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금 역선택을 이유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이 야권 대통합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한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좀 채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산이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야권을 다 통합하는 연정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도 차기 정부의 어떤 세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그 대통령 선거 하면서 이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란 종식이 먼저고, 그 이제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개헌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우원식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좀 하자. 국민투표법상 이제 이 개헌을 갖다가 이제 그 사전 투표를 갖다 통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국민투표법부터 이제 개정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거의 뭐 정권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내란 종식을 종결하자는 건데, 지금 내란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재판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문제예요. 지금 어차피 이제 대통령은 파면이 된 것이고, 지금 사법부에서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지금 입법부에서 지금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지금 압력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 정치는 다시 정치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개헌입니다. 개헌인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지금 더 이상은 이 87 체제의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결말을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가자. 이것은 이건 정말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일한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이미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연 지도사와 같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대선하고 지금 대선이 다릅니까?
대선에 나가면서 그때 공약을 했던 것이 왜 지금 와서는 그 공약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제 자기 손에 권력이, 그것도 절대 권력이 들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 정말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권한을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개헌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개헌을 하려면 뭐 결국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공약을 통해서 개헌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대선 일에 같이 이제 투표하는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좀 사실관계를 왜곡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한다라는 건 이제 사실과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헌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소극적으로 내지는 부정적으로 행보를 해온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기 초반에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을 하려면은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해야 됩니다. 임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내임덕이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전혀 추진 안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의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탄핵 심판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탄핵 파면이 돼서 내란 종식 선거로 가면은 이제 필패가 되니까 개헌 프레임으로 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개헌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오늘도 인정을 했어요. 예. 다만 지금은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유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내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벌, 단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개헌의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면 그때 개헌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이제 그런 일정을 밝혔고, 다만 개헌 전에 꼭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계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인지. 그러나 이것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투표법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개헌이 38년 전에 가능했었던 이유는 모든 정치 세력, 여야가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여야가 없어졌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이 사실상 이 개헌의 내용,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선 전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들 대부분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걸 회피하는 것입니까?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투표법 오늘 얘기를 했던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할 시간이 없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뭐 지금까지 법안들 원하는 대로 뭐 속전속결로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기 개헌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이번에 또 뭐 계속 이슈가 좀 되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좀 보수 진영 후보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좀 독보적인 원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경선에 있어서는 굉장한 흥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 한 사람이겠지만 물론 뭐 경선을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흥행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경선 흥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경선 룰을 보면은 현재는 지금 당원 50% 일반인 50%로 돼 있거든요. 이 경선 룰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괴리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이제 당원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이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도층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중도층이 점점 더 늘어나서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중도층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길, 그게 이제 우리 당원들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원들이 좀 이번에도 좀 전략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다. 후보들은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는 부분이고 국민들로부터 시민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과가 사실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이후에 이번 대통령 파면 같은 경우도 총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그동안의 성찰의 과정을 가졌느냐?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쇄신을 했느냐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워낙 또 짧아갖고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찬탄파 반탄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뺄셈 정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모여야 되는 통합, 그런 상황이다. 필요하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하나만 꼽는다면 극우 세력과의 확실한 절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완전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극우 정당화가 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심지어는 그래도 합리적 보수라고 과거에 평가받았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강성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8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으로는 국민의힘에는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미래가 없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쌍권 체제, 그러니까 권영세, 권선동 이 두 사람은 사실상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지도부인데 이 체제를 그대로 추진했다라는 것도 앞으로 극우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데 극우 세력들과 확실하게 선긋기의 첫 걸음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제 극우 세력과 손을 긋고 새로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지금 파면 이후에 2차례나 메시지를 냈는데 결코 좌절하지 말라.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곁에 있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세력,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이 찬탄 세력이 분열돼서 분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도라든지 또 보수 성향의 새로운 합리적인 그런 제3의 후보를 대권 주자로 내세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이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분당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두고 봐야죠. 지금까지 제가 전망이 대부분 맞았잖아요. 두 분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변화가 이제 결국 국민의 마음을 이제 살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